혈압약 드시는데 다리가 붓습니까?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50년 넘게 진료실을 지켜왔습니다. 다리가 좀 붓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분들이 나중에 심장 문제로 다시 오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단순한 붓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내 다리 붓기가 어떤 신호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다리가 붓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두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상태에서 다리가 붓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단순한 피로나 노화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오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6개월 이상 드시고 계신 분, 최근 들어 발목이나 종아리 부분이 눈에 띄게 부어 있는 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분,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몸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라고 다 같은 혈압약이 아닙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식이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 채널 차단제, 흔히 CCB라고 부르는 계열의 혈압약입니다. 이 약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다시 심장으로 잘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혈액이 다리 아래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혈압약 복용 후 다리가 붓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노바스크, 아달라트, 자니딥, 아모디핀 같은 이름이 붙은 약들이 대표적인 CCB 계열 약물입니다. 지금 드시는 혈압약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으로 인한 내 몸의 반응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압약과 무관하게 다리가 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 기능 저하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제대로 퍼올리지 못할 때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이것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혈압약 부작용으로 인한 붓기와 심부전으로 인한 붓기가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둘 다 저녁에 더 심해지고 둘 다 발목과 종아리 부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압약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다가 심장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 복용 중에 다리 붓기가 새로 생겼거나 전보다 눈에 띄게 심해졌다면 반드시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약의 부작용인가 아니면 심장이 보내는 경고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불어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는 몸속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끈끈해집니다. 끈끈해진 혈액은 혈관 안에서 굳기 쉽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붓기 하나로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제 진료실에 68세 여성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는데 혈압약을 7년 넘게 드셨습니다. 2년 전부터 저녁마다 발목이 눈에 띄게 부었는데 농사일을 오래 해서 그런 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발을 올리고 주무시면 아침에 좀 빠지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심부전 초기였습니다. 다리 붓기가 이미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72세 남성분인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10년째 혈압약을 드시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남편 발목이 예전보다 많이 붓는다고 걱정이 되어 함께 오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셨습니다. 통증도 없고 움직이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심장이 이미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을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호, 즉 다리 붓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혈압약과 다리 붓기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혈압약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 외에 수면제도 함께 드십니다. 수면제를 오래 드시면 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놓치시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 다리 붓기가 약 부작용인지 심장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경우가 바로 이 구분을 못하고 넘기신 분들입니다.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부작용에 의한 붓기는 대체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붓습니다. 혈압약을 새로 처방받거나 용량이 바뀐 이후에 붓기가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빠졌다가 저녁에 다시 생깁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없습니다. 반면 심장 문제로 인한 붓기는 조금 다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누울 때 숨이 더 불편하고 베개를 높여야 편해집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피로감이 전에 없이 심해졌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서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하십니다.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안심하고 또 미루는 겁니다. 심장 문제는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줄어든 것과 좋아진 것은 다릅니다. 혈압약 복용 중에 붓기가 생겼다면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붓기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진료실에서 50년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십시오.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일상에서 꼭 챙기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자주 올려 주십시오. 앉아 계실 때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소파에 앉으실 때 발밑에 쿠션을 받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쥐었다 펴는 동작도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짠 음식을 줄이십시오. 나트륨은 몸속 수분을 붙들어 두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짜게 드시면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국물 음식, 젓갈, 장아찌 종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십시오.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다리 정맥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너무 꽉 조이는 것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강도가 약한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체중을 확인하십시오. 하루 이틀 사이에 체중이 2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몸속에 수분이 고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온 후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런 변화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십시오. 물은 충분히 드시되 과하지 않게 드십시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탈수가 오기 쉬워서 물을 적절히 드셔야 합니다. 반면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분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에게 내 몸의 변화를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리가 붓는다, 숨이 찬다, 피로하다. 이런 말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의사에게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다리가 붓는다면 그냥 두지 마십시오. CCB 계열 혈압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온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50년 진료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관리에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 화면에 준비된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